네, 반갑습니다.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법적으로는 상간자 소송,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는데 바람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소송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간통을 하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바람을 피는 것은 범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이제 그런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다. 그런 사적인 불륜관계까지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인데요. 결국에 이제 다 큰 성인들이 이제 그런 연애를 하고, 물론 바람을 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이제 범죄화해서 할 영역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제 사실은 그것이 뭐 헌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 바람을 피면은 이거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형사적으로 범죄는 안 되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할 때 가장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간통죄로 처벌할 때는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통해서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줬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권력을 통해서 알아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런 증거들을 일일이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당사자한테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둘의 불륜 현장을 이제 포착한다거나 그 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종종 이제 이용되곤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흥신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입니다. 신용정보법 위반 불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권장해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증거들도 예를 들어서 뭐 위치 추적을 불법으로 한다던가 차에다 GPS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이고, 가방에 도청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비밀과 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증거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둘의 데이트 행위를 촬영하는 사진,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길거리에서 이제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는 모텔이나 이제 숙박업소에서 둘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는 사진이 합법적인 증거가 되겠죠. 왜냐?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제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더 이상 법이 보호하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로부터 불륜 행위에 대해서 자백을 받는 취지로 녹취를 받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되는 녹음은 합법입니다. 자기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데, 남편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런 식으로 이 여자를 만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떤 관계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지금 이실 짓고 해라, 그렇게 해서 대화 당사자가 돼서 그 남편의 자백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 보통 부부들은 하나의 자동차를 이제 공용으로 쓰게 되죠. 블랙박스에 이제 상간녀를 데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그게 녹화된 파일이 있으면은 그 부분 역시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둘이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있다고 하면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언제 여행을 갔는지 조회를 다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상간녀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제 좀 법적인 조력을 받아가면서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를 가려내서 제대로 된 증거들을 수집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만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이혼이 전제가 돼야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다만 상간녀에 대한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간녀를 상대로만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람을 폈다고 해가지고 부부관계를 바로 이제 이별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불륜관계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 관계가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바람을 핀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수방관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종국에는 뭐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되 이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제기해서 판결 받을 부분은 받는 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을 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고,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정신적 고통보다는 부부가 그동안 쌓아온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 거기에 부가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됐을 때, 둘이 헤어지게 됐을 때, 혼자 살게 됐을 때 이를 부양하게 되는 부양적 요소, 두 가지 측면이 크게 고려되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할 때 바람을 폈으니까 재산을 더 달라, 이런 논리는 기본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제 위자료적 요소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례적인 사안이고, 이제 위자료를 청구를 안 하고 재산 분할만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그 정신적 고통 부분 요소를, 원래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재산 분할에 녹여내는 식으로 반영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위자료 청구를 하고 거기에 재산 분할 청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 분할에는 위자료적 요소는 반영이 안 되게 되겠죠. 양육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육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자녀의 복리, 이제 부부가 헤어졌을 때 이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건전하게 성장하고 그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느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바람을 폈다는 거는 양육권의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죠. 양육권은 사실 그 아이와 그 부모 간에 얼마나 정서적 교대가 있느냐, 아니면은 자녀를 키울 경제적인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지, 바람을 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양육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반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외도를 했다고 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몇 가지 체크를 해볼 게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은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 증거들이 불법의 소지가 없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합법적인 증거만 가려져서 제출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라는 거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륜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시효가 도과돼서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소멸시효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을 피게 되면은 좀 격한 감정 때문에 여자의 회사에 가서 이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합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간자 소송의 목적은 부부관계의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응징,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고 바람을 핀 행위에 대해서도 판결로서 선언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인들이 매개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감명 상간자 소송 전담팀의 이송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